원래 우리 인생이 매번 좋지도 않고 매번 나쁘지도 않잖아요. 우리 장도 좀 그런 경향을 있죠. 그래서 좋아질 때는 빨리빨리 공략을 또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오늘 강의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 한번 해보세요. 예. 오늘 주제를 보니까 진짜로 기회가 될 산업과 전략에 예. 대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일단은 이제 주제를 오늘 좀 네.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좀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너무 유명한 말이죠. 예. 벌써 11강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빼놓은 것 같아서 오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시게 되면 한 종목에 이제 올인 투자는 위험하다. 올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닌 말로 몰빵이라 그러죠. 그쵸. 저는 몰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제 주식을 좀 권유해드리면서 한 종목에 절대 몰빵을 하는 경우는 이 제가 전문가 10년 동안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한 두세 종목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경우는 있지 한 종목의 몰빵은 인간인 이상 저도 역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률을 높이는 부분이 역시 주식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애 4개 정도 이제 분산 투자가 가장 이상적. 제가 방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산 투자 항상 이 지금 한 산업만 성장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 뭐 지금 IT부터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곡물가 상승과 함께 뭐 수혜주들 그리고 특히 뭐 엔터 업종도 관심 있게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또 이제 판호 허가 뭐 게임 업종 기대감이 나오는 또 이제 업종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설명드릴 텐데 뭐 메타버스 산업도 이제 성장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투자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저는 분산 투자가 가장 이상적이다. 아무리 자신 있다라고 해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습니다. 꼭 분산 투자를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적절한 투자 배분이 중요하다. 저 단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중기도 좋아하고요. 장기도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그런데 항상 단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장기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자기 고집에 의해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단기로 볼 때도 분명 너무 장기로 보면 재미가 없겠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장기만 고집하다가 지금 가는 종목들을 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지만 너무 단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샀다 팔았다 매일 하다가 어떤 종목이 지나고 보니까 1배, 2배, 3배, 4배 올라가 있다. 결국에는 수수료만 나가고 가는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3배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적절하게 분산 투자, 투자 배분을 한다라고 하면 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3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각 업종의 대표주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 부분에서 계속 횡보권이 좀 이뤄지고 있죠. 네. 이 싹쓸이 기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관심을 가졌겠죠. 밀집 국면 721선 부근 거래량 증가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 쪽에서 뭐 올해 뭐 5천억 정도 텍사스 쪽에 잠깐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과거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퀄컴의 차세대 칩 같은 경우도 생산할 수도 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임원들이 많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 임원들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저점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대 후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매매 전략을 좀 더 이어나가는 전략, 추가 반등을 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주린이들이 이 대량 거래가 시전될 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 저는 어떡하나요? 네, 96층에도 사람이 예, 있다고. 예, 막 그런 네. 얘기들이 들려오죠. 그러면 지금 너무 제가 볼 때는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단지 주식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네. 대량 거래가 시전될 때 전형적인 상투 신호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윗골이 길게 맞고 대량 거래 시전되고 밀렸을 때 단기 고점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항상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반드시 항상 대량 거래는 밀집 국면 721선 돌파 막 이제 펼쳐지려고 할 때 상승 기조로 그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임원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저는 매수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매수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량 거래 시전될 때도 급등할 때도 그냥 가면 안 먹는다는 기준을 갖고 접근을 했다고 하면 추격 매수를 안 했겠죠. 하지만 기준과 원칙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앞으로 10만 원, 20만 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마 주린이들이 여기서 물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 그냥 갑자기 올라간다. 이 밑에서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좀 더 추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10만 원대를 돌파한다. 여기서는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대량 거래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해도 물린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저가 매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준을 원칙을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물릴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욕심을 부릴 염려도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밀집 국면 속에서 지금 큰 랠리가 나왔죠. 물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선거 테마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도 솔직히 캐치는 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선거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선거 테마주 하지 말아라. 하지만 실적과 성장성, 재무 상태가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에이텍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한 해 주당 순이익이 1,000원대 중반대 나오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10,000원대 이하 국면에서는 상당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밀집 국면이었고 721선 바로 위에서 정배열 초기 국면이었기 때문에 해도 되는 위치였었죠. 해도 되는 종목이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고 종목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부터는 단기 조정에 대비하면서 너무 추격 매수는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대형주도 하고 이렇게 선거 테마주들도 잘 했으면 분산 투자를 했으면 보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종목에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일단 정의선 회장님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190억 가까이 들어왔다 그런 공시가 나오고 추가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물론 뭐 임원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61선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용을 쓰고 있어요. 깨지 않으려고. 아마 오늘도 안 깼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61선 부근, 주식은 항상 지지권에선 지지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깨지게 되면 이 밑에 100일선까지 조정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0일선이 깨지게 되면 200일선까지 조정을 대비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가 깨지는데도 그냥 허황된 생각으로 애플카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깨지면 깨지는 대로 매도 관점으로 처음에 초기에 접근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재차 60일선을 회복하면 재매수 그렇게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대량 거래 윗꼬리 대양선 3일 이틀 정도 급등을 했다가 대량 거래가 시작되고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린이들이 또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올라간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못 먹을 때 못 먹더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경계를 했다가 다시 그냥 가면 버려버리고요. 다시 충분히 20만 원대 중반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거죠.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이렇게 721선 부근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이하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대량 거래 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을 또 노려봐야 되겠죠. 아직 현대차 재료는 끝나지 않았죠.
현대모비스 자사주 매입도 지금 4월달, 5월달까지 2천억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 판매량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기아차 하반기에 또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이제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삼성전자처럼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신산업들, 그렇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신산업들에 많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막 시작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지금 배울 수 있었던 건요. 원칙 있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성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꼭 붙잡으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한번 점검해 봤고요. 다음은 K바이오네요. 네, K바이오.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아마 그건 생각 많이 하시는 문제로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위기로 보시는 분들은요. 아직까지 이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네.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 기껏 해봤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이 CDMO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네. 대부분 신약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10년, 20년, 30년이 걸리다 보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위기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CDMO 사업에 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IT, 자동차, 바이오 이 세 가지 중에서도요. 벤처 캐피탈 업체 중에서도 대부분 이 바이오 쪽에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 이 위탁 생산, CMO, 이 위탁 개발 이걸 합친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꽤 많죠. 네. SK바이오언스 같은 경우도 18일 상장이 임박돼 있는데요. 따스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른 기업의 파이프라인부터 개발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게 이 CDMO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 증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타케다 제약의 사업부를 또 인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신주인수거 부사체를 발행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갔고요. 최근 들어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SMC,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반도체 1위 기업은 TSMC이죠. 그만큼 이 부분,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여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까지 지금 CDMO 사업에 바이오가 주목을 하느냐? 아마 나중에 혹시 우리나라에 이 바이오 제약, 이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마 몰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CDMO 사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와 사업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충분한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매수계를 항상 노려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삼성 지금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이 CDMO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요. 이 721선 부근 이 35만 원대 역시 싹쓸이 기법을 알았으면 이 부분에서 도전을 한번 해봤겠죠. 그리고 나서 쭉 상승세가 이뤄지다가 위 고점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한 번도 터졌던 적이 없어요. 네. 이 고점에서 단 한 번도 없죠. 네. 쭉 한 번도 없죠. 아직 상투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세력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대신 이런 기업들이 다시 720선 터치하러 내려온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이 부분에서 짧게 잡고 좀 더 길게 잡든지 저의 기준에서는 한 5% 정도 잡는데요. 이 부분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80만 원대까지. 대신 만약에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혹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음선이 나온다. 그러면 이 721선을 터치했다라고 해도 일단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수순에서 이 부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죠. 주식은 항상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거랑 그냥 떨어지는 거랑은 틀리다. 이 부분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급락을 했죠.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 매수권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여기였습니다. 721선. 그리고 나서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고점 뚫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최근 들어서 한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음선이 나오죠. 항상 주식은 그냥 이런 대음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거랑 갑자기 대음선이 나오고 그리고 확 꺾이는 거랑은 천지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릭 하락기조, 대음선, 대량 거래 고점 뚫지 못하고 여기서 MACD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침체권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하로 내려갈 때는 급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 악재를 모른다라고 했어도 여기서는 하지 말았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싹쓸이기법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하면 악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기준과 원칙대로 했으면. 그러면 이렇게 720을 터치한다라고 해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논란이 가라앉고 어느 정도 이 논란이 어느 정도 양호해질 때까지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매수는 보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반대로 이렇게 위기적인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CDMO 사업하는 기업들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좀 더 검증된 기업, 그리고 좀 재무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논란 이슈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CDMO 이게 아마 제2의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산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지금 바이오 쪽에 가장 많은 투자가 좀 더 또 벤처 캐피탈 업체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K바이오 위기인가 기회인가라고 했을 때 이 CDMO 쪽으로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DMO라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우리가 필살기 공략들이 있었잖아요. 뭐 721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섹터를 볼게요. 메타버스 요즘 핫하죠? 예, 메타버스. 저도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야, 이게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오. 합니다. 일단 지금 가상초월, 이 메타, 그리고 이제 세계우주, 유니버스. 이걸 합해서 이제 3차원의 가상세계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가. 요즘에 미국 초등생들의 국민 게임이 등극을 했죠. 거의 유튜브보다 이 로블록스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입자, 미국 이제 10대 수준의 초반대에 네. 가입자가 거의 한 미국 국민의 한 60% 가까이 되는 가입자가 이제 생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미국 로블록스 뉴욕 증시 상장하면서 첫날에 54%를 기록했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뭐 74달러 가까이 지금 네.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과열권에 있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앞으로 5년 뒤에 거의 뭐 시장 규모가 315조 원에 달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포켓몬고 아마 예전에 해보셔서 아실 건데요.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원하죠. 예전에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전 겜보이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겜보이 아세요? 겜보이가 뭐죠? 겜보이 모르시죠?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겜보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집에서 이런 이제 스틱 갖고 이제 TV의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겜보이 연결을 해서 많이 게임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PC 게임 시대가 왔죠. 그쵸. PC 게임 시대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일단 여러 가지 뭐 PC 게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포트리스. 포트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갑자기 게임이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요. PC 게임 시대가 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에 모바일 게임 시대가 왔죠. 그럼요. 뭐 카트라이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리니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바일 게임 시대가 왔다가 이제 그 다음이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VR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이 5G 시대가 오면 저지연, 초고속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면 5G 시대가 오면 VR 게임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을 보면 어린이들이 솔직히 게임 같은 경우도 많이 하겠죠. 예. 근데 성인들도 많이 하겠지만 어린이들이 지금 제 아들도 VR 게임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벌써요? 예, 상당히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거의 눈에 떼지 못할 정도로 또 하자,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VR 게임이 이제 5G 시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 예?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굵직굵직한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도 이 개발자 회의에서 이번에 메타버스를 주목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차세대 산업은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메타버스를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예, 예. 이쪽 5G 이제 예. 세대가 오고 있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그 게임이라는 게 그냥 예. 휴대폰만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PC로 지금 하는 네. 게임인 것 같아요. 아. PC로 메타버스도 하고요. 앞으로는 뭐 다양하게 뭐 PC부터 해서 다양하게 조금 더 모바일부터 해가지고 예. 생겨나지 않을까 더 그렇게 확장될 수 확장될 있네요.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도 예. 상당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빅스라고 해서 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또 지불을 하는 방법들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이 하나의 메타버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파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페토 같은 경우 사용자가 거의 한 2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네.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 아직 상장이 안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청약에 들어가요. 그런데 국내 기업인가요? 예, 국내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SM 엔터테인먼트 등 이 기업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와. 있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의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의 공식 벤더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달 15일부터 16일 청약, 이달 중으로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가 청약입니다. 당연히 관심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이 메타버스 관련주 다음 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상장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으로 파생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M게임을 좀 설명 들어보려고 가져왔는데요. M게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이 바닥권에서 721선을 돌파하고 쭉 랠리가 나왔죠. 네. 근데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메타버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 엄청난 내량 거래가 시현됐죠.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왔을 거예요. 5일선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위치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권이었죠. 이 스토캐스틱 지표, 투자 심리, MACD 골든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이때가 매수권이었고 두 번째 매수권은 다시 5일선 회복하는 날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고점 뚫지 못하면 경계를 해야 되겠죠. 5일선 깨지면 추가하라. 그런데 오늘 5일선 회복이 됐다. 그럼 다음 주에 시가 이하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21선 부분이 중요한 지지권이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은 바닥권은 지났죠. 예. 매매권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오늘 들고 온 이유가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대신 항상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할 때가 중요하다. 지금 이후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자사주 매입은 2,000원대에서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몇십억이요. 그때 2,000원대 부근이 바닥권이었고 지금은 이런 종목은 메타버스 이제 테마가 형성된다라고 해도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철저하게 중기는 21선 매매, 단기는 11선 매매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9,900원대를 저항권으로 보면서 매매 전략의 양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뭘 봐야 되는지 지금 트렌드가 메타버스구나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예.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간단하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최고의 기회는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전 벌써 경험이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적은 돈으로 주식 입문 경험이 많이 쌓기. 초반에 저도 참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요? 아르바이트 거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는데요. 많이 쌓고 네? 100만 원 벌면 또 투자했어요. 100만 원 진짜요? 벌고 다 까먹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또 다 까먹었어요. 투자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네요. 네, 그렇죠. 열심히 배우고 처음에 그 대신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좀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그때 많은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지 처음부터 많은 돈으로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고요. 주식 투자 안전한 방법은 대기업 회장 장내 매수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주목해라.
대표적인 은행주들이 있는데요. 네. 요즘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은행에 꼭 적금을 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 돈이 있으면 은행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신한주주가 있는데요. 이 신한주주 같은 경우가 혹시 아세요? 이 2만 원대 중후반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자그마치 1조 원 이상 들어왔죠. 그만큼 이렇게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들어올 때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라인대에서 샀으면 지금 거의 눈을 좀 감고 있어도 한 20% 가까이 이상은 수익이 그러네요. 났겠죠. 그죠? 더 갈 것 같아요. 721선 뚫어버리면 역시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데 마지막에 금리 인상의 피날레는 은행주들이 장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피날레는 장식하지 않았다. 네. 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대신 지금은 이제 매수권은 좀 지난 상태죠. 바닥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대규모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규모로 자사주 매입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은행의 이율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요즘 또 금리 이슈가 시끌시끌한데 은행주 눈독 들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많은 힌트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정지우 의원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쪽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QR코드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0988번으로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무료 소통 노란톡 링크 안내 도와드릴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이제부터는요. 어떤 종목들을 그래서 더 딥하게 봐야 하는지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